우리는 때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턱에 서게 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장에서의 성공,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 혹은 소중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 바로 그 목표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을 때 이상하게도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마감 기한이 지날 때까지 일을 미루거나 모든 것이 순조롭던 연인과 일부러 다툼을 만들거나 혹은 몸이 좋아지는 신호를 분명히 느끼면서도 애써 지켜오던 건강한 습관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쳐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몇 년 전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충격을 받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챙기며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에너지가 넘쳤고 기분은 한결 가벼워졌으며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마저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보고 칭찬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운동 쉬자는 생각이 이번 주는 그냥 넘기자로 바뀌었고 이번 한 번만이라며 먹었던 간식은 어느새 매일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내 삶을 모든 면에서 향상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에 무너진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막 뿌리를 내리려 할 때마다 제 스스로 안녕을 방해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했을 그 질문을요. 나는 왜 자꾸 내 앞길을 스스로 막아서는 걸까? 이러한 자기 파괴적 행동 패턴, 즉 셀프 사보타주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리적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의 심오한 통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융은 자기 파괴적 행동이 단순히 나쁜 습관이나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패턴이 우리 무의식 속 복잡한 메커니즘에서 비롯되며 역설적이게도 그 메커니즘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의식적인 욕구와 반대로 움직이는지, 당신의 자기 파괴적 행동 뒤에 숨겨진 패턴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융이 인간의 궁극적인 심리적 목표라고 믿었던 통합과 온전함을 향한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파괴에 대한 융의 통찰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먼저 이 혁명적인 사상의 주인공인 칼 융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1875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칼 구스타프 융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가까운 동료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만의 독자적인 분석 심리학을 발전시키며 프로이트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주로 억압된 성적 욕망에 초점을 맞췄다면 융은 무의식의 세계를 훨씬 더 광활하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개인의 억압된 경험과 잊힌 기억을 담고 있는 개인 무의식과 모든 인류가 공유하며 보편적인 원형과 이미지를 담고 있는 더 깊은 층위인 집단 무의식을 구분했습니다. 내향성과 외향성, 콤플렉스, 그리고 사회적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와 같은 개념들은 모두 융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용어들은 오늘날 심리학뿐만 아니라 문학, 영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자기 파괴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바로 그림자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억압했거나 혹은 전혀 발전시키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융의 이론은 우리의 자기 파괴적 패턴에 대한 독보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무의식이 단순히 억압된 욕망의 창고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의식적인 목표와 충돌하는 자신만의 의제를 가진 지적이고 능동적인 힘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융의 관점에서 자기 파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핵심적으로 자기 파괴는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인 힘이 의식적인 의도에 맞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나 불운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행동 패턴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수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과를 알면서도 중요한 일을 미루는 지연 행동. 단기적인 위안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로운 음식이나 물질, 혹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자기 위안. 관계가 진지해지는 순간 상대를 밀어내는 관계 파괴.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축소하고 기회를 피하며 직장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력 제한까지. 그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상황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려 할 때, 성장이나 성취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마치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이 인식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왜 우리 자신의 일부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토록 원하는 목표를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걸까요?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 성공, 그리고 안녕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융은 자기 파괴의 주된 원인이 바로 그림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면하고 억압해온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이 모여있는 저장소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가족, 문화, 사회로부터 어떤 모습이 수용 가능한 것이고 어떤 모습이 숨겨야만 하는 것인지를 배웁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정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혹은 특정 재능이나 관심사가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거절당했거나 야망을 드러냈을 때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모습만을 세상에 보여주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발달시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모범생의 페르소나, 성실한 직장인의 페르소나, 헌신적인 부모의 페르소나처럼 특정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면당한 우리의 다른 모습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계속 존재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특성들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의 가장 생생하고 창의적인 에너지, 즉 잠재력까지도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특정 측면을 외면할 때 우리는 그 측면이 가진 긍정적인 힘과 잠재력에 접근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자기 파괴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그림자가 클수록 그것은 왜곡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분노를 억압해왔다면 특정 사람들 앞에서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유 없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야망을 억누르고 살아왔다면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연결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부정해왔다면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려는 순간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외면한 바로 그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강렬하게 자극하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가 투사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 그림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개념은 바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지니고 있는 우리 내면의 일부입니다. 융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콤플렉스라고 불리는 것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콤플렉스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로 현재의 상황에서 쉽게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플렉스가 바로 우리 자기 파괴 패턴의 핵심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반복 강박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려는 경향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때 우리를 압도했던 상황을 마침내 통제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의 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에 버림받는 경험을 했다면 당신은 관계가 끝나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버림받는 경험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최초의 상처를 해결하려는 정신의 처절한 노력인 셈입니다. 특히 부모 콤플렉스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비판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성취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내면의 비평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무관심한 어머니를 두었다면 다른 사람이 조건 없는 애정을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끈질기게 지속되는 이유는 그것이 원래는 생존 전략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운 아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전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작동하여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바로 그것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융은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총합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우리의 현재를 계속 형성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깨닫는 것을 요구합니다. 융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 중 하나는 인간의 정신을 스스로 균형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기 조절 시스템으로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기 파괴는 단순한 기능 장애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행동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목적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에는 즉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자기 파괴는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정신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격의 한 측면이 지나치게 지배적이 되면 다른 부분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에만 미쳐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책임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의식적인 마음이 부정해온 심이라는 균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 파괴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하는 우리의 온전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에 꼭 필요한 외면했던 자신의 다른 측면을 통합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융은 이러한 원리를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자신의 반대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고 불렀습니다. 한 방향으로 너무 멀리 나아가면 정신은 반대 방향으로 보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본질적인 무언가를 더 세게 억압할수록 그것은 결국 더 강력하게 터져나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자기 파괴적 패턴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통합을 갈망하는 우리 내면의 일부가 보내는 의미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 심리학의 중심에는 개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온전함, 통합, 그리고 자기 실현을 향한 평생에 걸친 심리적 발달 과정입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자기 파괴는 바로 이 개성화 과정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성장을 원하지만 우리 내면의 일부는 그 성장이 요구하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융은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역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실패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종종 익숙한 자기 개념, 관계 패턴, 그리고 방어 기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제한할지라도 우리에게 안정감과 정체성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 즉 의식적인 자아 감각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변화에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낡은 자아의 심리적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인 성장이 클수록 저항은 더욱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의 자기 파괴는 어쩌면 바로 이 두려움, 즉 우리의 모든 잠재력과 책임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동시에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진정성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변화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사이에 이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수많은 자기 파괴 패턴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특정한 자기 파괴 형태를 식별하는 것은 변화를 향한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융은 꿈이 그림자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창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복되는 꿈의 주제, 특히 무언가에 쫓기거나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꿈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들은 종종 당신의 목표를 둘러싼 무의식적인 갈등을 반영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적극적 명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나의 인격체나 존재로 상상하고 그 목소리와 관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행동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만약 방해를 멈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할까요? 정직한 자기 성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은 무엇인가? 어떤 지점에서 상황이 잘못되기 시작하는가? 성장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일기장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언제나 자신에 대해 가장 부끄러움을 느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을 가장 싫어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게 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강한 감정적 반응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융의 접근 방식은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외면했던 자신의 측면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과 의식적 수용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억압은 원치 않는 것을 무의식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어 힘을 키우게 하지만 의식적 수용은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건설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통합을 돕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는 꿈 분석, 글쓰기나 예술, 명상을 통해 내면의 여러 부분과 대화하는 적극적 명상, 그리고 자기 파괴적 행동을 없애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상징적인 메시지를 읽어내는 상징적 이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사이의 대화가 됩니다. 통합은 그림자를 고치거나 제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부분들을 거부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이 원래 우리를 보호하려 했던 목적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더 건설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한때 당신이 부정했던 공격적인 충동은 건강한 자기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야성적인 에너지는 창의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추려 했던 연약함은 진정한 연결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의 접근 방식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대립물의 긴장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내면에 상충하는 측면들을 그 불편함을 즉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융은 심리적 성장이 섣부른 해결책을 찾는 대신 역설을 끌어안을 것을 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연약하면서도 강하고 야망이 있으면서도 자비로우며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이 모순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한 발달의 증표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융이 초월적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타협이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원래의 대립을 초월하여 갈등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변형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시방편이나 단순한 해결책이 자기 파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원치 않는 패턴을 단순히 제거하려고 할 때 그것들은 다른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겪는 저항 속에서 지혜를, 그리고 우리의 고군분투 속에 숨겨진 선물을 보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바로 그 패턴들이 종종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필수적인 생명력과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온전함의 달성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거는 것을 요구한다. 그 이하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융은 그림자와의 대면을 영웅의 여정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화와 신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심리적 발달 패턴입니다. 이 여정에서 자기 파괴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통합되어야 하는 우리가 외면했던 자신과의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영웅은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와 지혜를 더 완전한 자신 속으로 통합함으로써 그것을 변형시킵니다. 융이 말한 온전함을 향한 여정, 즉 개성화는 완벽한 조화나 내적 갈등의 부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을 담아내고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의식적인 가치와 무의식적인 지혜 모두에 기반하여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기 파괴 패턴을 되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말고 더 깊은 자기 이해로의 초대장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패턴들이 무엇을 보호하거나 표현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외면했던 어떤 측면이 인정을 갈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업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부정해왔던 것을 마주하며 당신 존재의 온전함을 주장할 용기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명확해질 것이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만약 이내면 탐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촛불 하나가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일 수 있듯이 알매 나눔은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늘 평화와 성찰이